자, 2강 해보겠습니다. 자, Part 2 어떠한 문제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여러 번 따라 읽기를 하시고 통째로 암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Number 11. Which key do I use to get into the security office? 한 번 더요. Which key do I... 자, which key 이렇게 나오죠. 네. 자, key라고 바로 들리면 그 열쇠가 딱 떠오르셨어요? 뒤에를 보시면 Which key do I use to get into the security office? 자, 하고 use, get into, 그다음에 security office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핵심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열쇠를 이용해서 내가 security office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열쇠를 이용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Which key do I use to get into the security office? 그래서 which key do I use to get into the security office? 이렇게 이제 영국 성우분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자, which라는 의문사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30문제 중에 이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죠. 여러 개가 나오지는 않고요. 안 나오는 이제 경우도 있고 범위가 주어진 곳에서 어떤 것 이런 얘기죠. what이라는 의문사는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것 중에 어떤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어떤 열쇠를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A. That is very helpful. That is very helpful. 자, that is very helpful 이라고 해요. That is very helpful. 자,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도움이 된다. 어떤 열쇠를 정확하게 이용해야 되느냐라는 답변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B번. Try this right here. 됐나요? Try this right here. Try this right here 라고 이제 또 영수 어부가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ry this right here. 여기 있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답이 되겠죠. 자, B번이었고요. Try this right here. 자, C번. C. I'd rather have a snack first. I'd rather have a snack first. I'd rather have a snack firs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어떤 열쇠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스낵이라는 것은 이제 급하게 먹는 간단한 식사나 혹은 우리의 말로 하면 간식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저는 간식을 먼저 먹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답이 안 되겠죠. 자, 11번. 자, B번으로 연결되고요. 자,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Number 12. 들어보죠. Who was Alan meeting with this morning? 이런 이제 예문이 나오면, 질문이 나오면 해석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받아보면. Who was Alan meeting with this morning? 자, 다시요? Who was Alan meeting with this? Who was Alan meeting with? 하고 뒤에는 Who was Alan meeting with this morning? 자, this morning 나왔어요. 그러면 Who was Alan meeting with? This morning. 오늘 오전에 앨런이 누구랑 만나고 있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서문인 같은 경우에는 Alan was meeting with whom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의문사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whom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 전치사가 바로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의문사는 그냥 who로 통일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who를 썼습니다. 그래서 Who was Alan meeting with this morning? 앨런이 누구랑 오늘 오전에 만나고 있었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meet with somebody라고 하면 보통 회의나 그런 어떤 이유로 누구를 만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친구랑 약속 잡아서 영화 보러 가러 만나거나 밥 먹으러 가서 만날 때는 그냥 meet somebody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앨런이 누구를 만나고 있었습니까? 자, 들어보겠습니다. Who was Alan meeting with this morning? A. I'll take a walk with you. I'll take a walk with you. I'll take a walk with you. 자, take a walk with somebody라고 하면 누구랑 그죠? 산보를 같이 하다라는 거죠. Take a walk이라는 게 산책을 하다 이런 의미니까 당신과 함께 내가 산책을 하겠습니다. 답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었습니까? B. Her assistant has a copy for you. 조심해야 돼요. Her assistant라는 직책 이름이 나오면 답이 사실 잘 됩니다. 그래서 her assistant 이렇게 하시면 얘기하면 답이 되고 실제로 기출에서 그렇게 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뒤를 들어보니까 Her assistant has a copy for you. Her assistant has a copy for you. 자, 그녀의 assistant가 당신에게 줄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이 안 되죠. 누구를 만나고 있었느냐? 질문은 계속해서 C. C번에 The supervising director of marketing.
되죠. 이렇게 직책명만 딱 주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을 조금 매력도 높게 만들었는데요. The supervising director of marketing. The Supervising Director of Marketing이라는 이제 복잡한 직책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마케팅에 뭐 슈퍼바이즈 하는 그런 이제 디렉터다라는 얘기죠. 디렉터를 우리말로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할까? 보통 뭐 이사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부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높은 직책의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죠. 직책명만 딱 주는 정답 C번으로 연결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후로 물어보면 사람 이름이나 직책명 혹은 뭐 회사명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가장 일단은 사람 이름과 직책명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정답의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3번으로 가보죠. Number 13. The air conditioner in my apartment needs to be repaired. 자 평성이 나네요. The air conditioner in my apartment needs to be repaired. 자, air condition 어떻게 나오고? apartment need repaired 이렇게 나와요. 자, 핵심어는 이게 4개 정도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에어컨인데 내 아파트에 있는 것이 필요한데 수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The air conditioner in my apartment. The air conditioner in my apartment입니다. 자, 근데 영국분이 발음을 해주니까 the air conditioner in my apartment 이렇게 발음되죠. The air conditioner in my apartment needs to be repaired. 뒤에 그래서 the air conditioner in my apartment needs to be repaired. 수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평성 같은 경우 이제 그 화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한 문장만 딱 듣고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택지를 들어가시면서 정답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의미를 완성해서 이런 의도였구나 나중에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컨이 고장 났으니까 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 수리가 필요하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나한테 도움일 수 있으면 좀 도와라, 줘라. 뭐 이런 의미를 담아낼 수 있겠죠. 들어보겠습니다. A. Okay, I'll get a hold of a repair company for you. 자, 괜찮아요? Okay.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애초에 상대방이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도움을 좀 요청한다는 간접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Okay, I'll get a hold of a repair company for you. I'll get a hold of a repair company for you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get a hold of somebody 뭐 이렇게 나오면 해당되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epair company가 나왔습니다만 누구하고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뭐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I'll get a hold of a repair company for you라고 하면은 제가 당신을 위해서 자, 수리 회사에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대화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되겠어요? Okay, I'll get a hold of a repair company for you. 자, 다음 B. Your hair looks fine to me. Your hair looks fine to me. Your hair looks fine to me. 네 머리가 나한테는 뭐 저 문제 없어요. 좋다. 이거는 hair 이런 이제 발음이 유사한 단어로 함정을 만든 거였고요. 전혀 엉뚱한 소리죠. 머리 모양이 나한테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얘기죠. C. C번. The conditions are about right. The conditions are about right. The conditions are about right. conditions라고 하면 어떤 것의 상태가 상황, 이제 복수형이니까 이제 주로 그 어떤 상황, 정확하죠. 이것이 뭐 about은 이제 대략의 의미로 right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ir condition, 그다음에 conditions 이런 역시 발음 유사한 걸 함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정답 A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14번 뭐죠? Number 14. 자, 들어보세요. Is that man in the black suit Roger Staffens? Is that man in the black suit Roger Staffens? 자, 뒤에 사람 이름이고요. 자, is that 하고 black suit is man, black suit 하고 Roger Staffens. 뭐 이렇게 사람 이름 뒤에 이제 그 last name이 조금 어려웠는데 여튼 어떤 사람, 남자인데 black suit, 검정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에요. 자, 그도로 파악이 됐을까요? 다시 한번. Is that man in the black suit? 자, is that man in the black suit? Is that man in the black suit Roger Staffens? 하고 뒤에 Roger Staffens 이런 문장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Is that man in the black suit Roger Staffens? Is that man in black suit in the black suit Roger Staffenson? 자, 이제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A. In the marketing research department. 자, 부서에서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In the marketing research department. 자, in the marketing research department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마케팅 연구 부서에서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무슨 부서에서 일을 합니까? 뭐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where이라는 질문이어야 이제 부서명을 주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있죠. 자, 답이 여기서는 안 되겠고요. B. B번. No, he is wearing a blue suit today. 자, 괜찮죠? no니까 그 로저 스테펜슨이 아닙니다. 그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서 No, he is wearing a blue suit today. 자, he's wearing a blue suit today. 아니에요. 로저 스테펜슨 사람은 오늘 자, 그 blue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정장을 입은 사람은 자, 네가 생각하는 로저 스테펜슨이 아니다. 자, 논리가 다 떨어지죠. 매끄러운 대화가 완성됐습니다. 정답 B번이고요. C. 자, C번. No, your dress looks fine. 자, no라고 했으면 역시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죠. 로저 스테펜슨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No, your dress looks fine. 자, your dress looks fine. 아니에요. 당신의 드레스는 뭐 괜찮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o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긍정문이 올 수 있느냐? 자, B, C가 전부 다 그랬는데 올 수 있죠. 그러니까 is로 물어봤을 때 no 그다음 기계적인 답이 나와서 is that the man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기계적인 답으로 no 다음에 부정어가 들어가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no he isn't 혹은 뭐 yes he is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 그냥 부연 설명의 다른 어떤 문장이 나올 때는 no 다음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긍정문이 나올 수 있고 yes가 나오더라도 이어서 부연 설명이 이어질 때는 부정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긍정이 부정이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 손이 딱 잡혔어요. 그죠? 네. 가끔 동영상 찍고 나면 왜 그렇게 편집을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그 콧물이 좀 나가지고요. 잠깐 끊었습니다. 녹화를.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콧물이 흐르거나 이러면 강의 질을 확 떨어뜨리겠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나요? 그럼 있었죠. 카페나 뭐 이렇게 아마 그 토목달 예상문자 특강 말고 토목달 저희 이제 유료 강의에서 중간에 이렇게 그런 이제 편집들이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강사분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것은 이유가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갑자기 손을 잡거나 이러면 왜 그런 거냐? 제가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럴 때 대부분은 이제 그죠? 약간 신체적인 어떤 뭔가 약간 상황이 생겨서 중간에 뭐 이렇게 하여튼 잠깐 끊어서 얼굴을 잡으면 네. 사실 리액션이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더 어색할 수 있어서 그렇죠. 일부러 선생님 멋진 손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기가 좀 왔는지 뭐 심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세요. 춥죠 날씨가. 네. 잠깐 코를 좀 풀고 왔어요. 네. 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깔 같은 중간 얘기들 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5번 볼까요? 네. Number 15. Do you have time to go to lunch with us or do you need to finish that report? 자, 이게 길어집니다. 선택 의문이 길어지면 좀 어렵죠. Do you have time to go to lunch with us or 여기 do you have time to go to lunch with us or Do you have time to go to lunch with us? do you have time to go to lunch with us 자, or 우리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졌고요. do you have time to go to lunch with us or do you 아니면 need to finish that report? 뒤에 or 하면서 Or do you need to finish that report? or do you need to finish the report?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니까 do you have time to go to lunch with us?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은 or do you need to finish the report? 그 보고서를 끝내야 하십니까?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 있느냐? 아니면 리포트를 끝내야 되느냐? 그래서 시간이 없느냐? 자, 이것은 이제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자, 선택사항을 물었어요. 들어보죠. A. A salad would be just fine. A salad would be just fine. A salad would be just fine. 자, 이건 이미 식당에 가서 appetizer 같은 거를 이제 뭘 드시겠습니까라는 이제 server가 waiter나 waitress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샐러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 됩니다. 뭐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함정을 만든 거고요. B. B번. Yes, I met with her last week. 자, yes. Yes. 자, 선택 의문문이 아주 확실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사가 나오고 A or B가 어휘나 어구로 이루어져 있으면 yes나 no는 안 된다고 보셔도 맞아요. 확실하게 A 할 거냐 B 할 거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문장 형태로 나오면 애초에 Do you have time to go to lunch with us? 라는 문장은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자는 초대죠. 제안. 그 다음에 아니면 Do you need to finish the report? 라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좀 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내가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면 시간이 안 되냐는 제안에 이 사람이 수락할 것인지 사양할 것인지에 대한 재차 다시 한번 확인차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yes나 no가 앞서 나오고 해당되는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빈도수는 훨씬 더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럴 경우는 yes, no를 무조건 오답 소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뒤에 부연 설명이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Yes, I met with her last week. I met with her last week. 지난주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답이고 C번 가보니까 C. I should finish this first. I should finish this first. I should finish this first. 이걸 먼저 끝내야 합니다. 됐죠? 뒤에 문장을 받아서 이렇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제안이나 부탁 같은 거가 주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아니면 뭐 시간이 안 되니 뭐 부탁한 것을 재차 확인하는 어떤 그런 거 이어질 때 그런 게 주로 이제 선택 의문이 이렇게 문장과 문장 or이라는 이제 연결사를 놓고 길어지는 형태인데 이럴 때는 yes나 no가 앞서서 나오는 경우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이건 어드밴스 포인트죠. 근데 대부분의 한 85% 90%가량의 선택 의문은 이렇게 이제 A or B 하나의 문장 안에 확실하게 A 할래 B 할래 선택사항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yes, no를 그냥 오답으로 제끼고 가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점수에 여러분들 따라서 L씨가 이제 뭐 400점이 넘고 이제 450점으로 그다음에 또 혹은 만점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차신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어드밴스 포인트가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선택 의문은 예스노 무조건 오답 수고해라.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그 소위 비법이나 요령으로 알고 계시면 조금 그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보죠. Number 16. Have you seen the department supervisor this morning? Have you seen the 자, have you seen 보셨나요? Have you seen the department supervisor this morning? 자, have you seen the department supervisor this morning? 오전에 자, 부서의 슈퍼바이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들어보죠. A. Yes, this budget looks complete. 자, yes면 본 적이 있다라는 관련된 내용으로 부연 설명을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뒤에는 Yes, this budget looks complete. 자, this budget looks complete. 자, 이 예산은 완성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She's over in the other office. 자, 괜찮아요? She's over in the other office. She's over in the other office. She's over in the other office. 그러니까 over이라는 것이 이제 위치를 나타낼 때 부사가 잘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over이라는 것을 사전에 검색해 보셔도 저쪽에라는 뭐 부사의 의미나 전치사 의미가 의미로 definition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over이라는 것은 뭐를 위에서 그런데 이렇게 가로지르다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적인 의미가 뭐를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뭐를 위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 근데 그거는 실제 어떤 물체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넘어가는 것도 되지만 가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가로질러서 어디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over를 잘 씁니다. 그래서 come over here. come here라고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나와의 거리를 이렇게 선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건너서 오는 것, 위로 향해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그래서 come over here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할 때 야 건너와.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come over to my house, come over to my place 이런 표현도 잘 씁니다. 그래서 저기 있다라고 할 때도 내가 보기에 그 물건 가리키는 것이 뭔가를 건너, 그게 뭐 방이든 사무실이든 어떤 그 중간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over there 이런 표현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over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로질러, 저편에 이런 의미에 자주 들어가죠, 부사가. 자, 그래서 she's over in the other office. 그러니까 뭐야? 아침에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은 실제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아침에 본 적 있어요? 좀 어디 있는 거죠? Where is the department supervisor? 이걸 묻는 거죠. 화자의 의도는. 본 적이 있다라고 현재 완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네. C.
She is head of the division. She is head of the division. 자, she's head of the division이라고 합니다. 자, division 부서의 head다, 뭐 부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 적 있어요? 저 어디 있는 거죠 오전에?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 어디 있죠? 의도를 갖고 B번에 she's over in the other office 저쪽 다른 사무실에 있습니다. 자, 이게 답을 주고 있었죠. 17번입니다. Number 17. You should keep receipt as a proof of payment just in case. 자, 다시 평소문이 나오는데요. You should keep receipt as a 자, you should keep receipts. You should keep receipt as a proof of payment just in case. 자, 영수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You should keep receipt as a proof of payment just in case. 자, as a proof of payment, just in case, just in case. 만일을 대비하여. 그 다음에 a proof of payment, payment. a proof of purchase라고 하기도 하는데 구매의 증거 혹은 지불의 증거로 receipt를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생각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얘기는 뭐 동의 안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영수를 보관하는 것은. 자, 그래서 A. I'll be sure to hold on to it. 자, 이 표현이 나왔는데 정답이었는데요.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인가요? I'll be sure to hold on to it. 자, 발음도 그렇고요. I will be sure to 이렇게 나오죠. 자, T 발음은 정확하게 유성과 유성음 사이에서 우리말의 리을처럼 부드러워져요. 리을처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말 리을과 동일한 발음은 아닙니다. 혀의 접촉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앞니 뒤에 있는 잇몸, 뭐 치조나 치경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혀끝이 아주 살짝 이렇게 빠르게 단타로 살짝 건드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음이죠. 그래서 sure to라고 하지 않고 sure to 이렇게 발음돼요. 자, 그래서 I'll be sure to hold on to it. 자, hold on to something 하는 것은 뭐를 지키다, 고수하다, 계속 남한테 주거나 이러지 않고 보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단어로 하면 keep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영수증을 갖고 있을게요. 가지고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I'll be sure to hold on to it. 다시 한번. I'll be sure to hold on to it. 자, 발음과 표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B. There's a car parked on the pavement. 자, there's a car parked on the pavement. 자, pavement는 주로 영국 영어고요. 인도, sidewalk, 미국 영어에서 이걸 더 이제 선호해서 쓰죠. 자, 그래서 그 인도에 차가 주차가 한 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계 전혀 없습니다. pavement하고 pavement 유사한 발음으로 함정을 만든 것이고. C. C번. We accept cash or credit cards only. 자, payment가 나오니까 receipt도 나오고 관련된 지불 방법에 대한 얘기로 함정을 만든 거였어요. We accept cash or credit cards only. 자, we accept cash or credit cards only. 우리는 cash, 자, 현금과 신용카드만 받습니다. accept 이런 발음이죠. accept라고 알고 있으면 다르게 들립니다. 앞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어라는 모음 부분, 그러니까 정확한 음절이죠. 이건 이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일 텐데 거기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앞에는 소위 슈아라고 하는 애매모음이라는 것으로 발음이 됩니다. 애매모음의 정체는 하나로 딱 규정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말 음성학에서도 공식적으로 애매모음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뭐 중성모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영어의 모음 중에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들은 그냥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으나 이 거기에도 중간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라고 보통 우리말로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또 뭐 컵 할 때 그런 어와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색깔이 애매모호한, 정확하게 어떤 발음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발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ccept가 아니라 그냥 accept 이렇게 된대요. 너무 강하게 또 이라고 해서 accept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외하다란 전치사 accept하고 발음이 동일해요, 그냥. 그것도 accept고 이것도 그냥 accept예요. accept.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음절의 강세가 가고 앞에 철자 이에 강세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라고 발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accept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렇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죠? 어떻게 구분해요? 소리로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쓰였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동음 이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발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정황으로. 그러니까 발음이 유사한 것도 그렇고, 뭐 동음 이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리로만 청취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맥락과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청취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맥락과 정황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좋아져야 돼요. 그게 고수들이 청취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조금 어렵고 빠른 내용을 만약에 듣고 알아듣거나 그걸 받았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면 소리가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구분돼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쭉 전반적인 그 문장의 의미, 그 다음에 문장에 연결되는 단락의 의미가 파악되면 당연히 이 장소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겠지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말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발음이 아주 정확하지 않은 걸 여러분이 알아들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내가 생각했던 거 발음과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가면서 여기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겠구나. 저 사람의 발음이 약간 이렇게 좀 부정확하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듣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말이기 때문에 의식을 잘 못하시겠습니다만 청취의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렇게 청취력을 여러분들이 늘려가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리로만 샅샅이 나는 아주 정밀한 소리의 차이를 느낄 것이다. 때로 그렇게 필요할 때도 가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자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좋지도 않아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number 18 보죠. Number 18. Who is putting together the audio equipment in the conference room? 자, who, putting together, equipment, conference room 이런 것들이죠. put together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뭐 조립하다, 부품을 조립하다 의미도 있고요. put together 같이 놓는 거니까 아니면 이것저것을 모아 뭘 만들다 혹은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equipment가 나왔다는 것은 장비를 준비하는 거니까 뭘까요, 이게? 셋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그냥 setting up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who is setting up the audio equipment라고 해도 괜찮죠. Who is putting together the audio equipment in the conference room? 자, 회의실에 그래서 이제 오디오 장비를 누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A. Our technical support team. 되나요? Our technical support team. Our technical support team. support team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영국 영어가 아무리 또박또박 읽어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자음이 연속해서 나올 경우에는 앞에 자음을 소리를 내지 않죠. 그래서 support team이 아니라 support team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지원 부서에서 할 것이다. 기술 지원 팀이 할 것이다. 자, 후로 물었는데 뭐 사람 이름만 덩그라니, 직책 이름만 덩그라니, 혹은 이렇게 부서명만 덩그라니, 혹은 뭐 회사명만 덩그라니 나오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That's plenty of room for everyone. That's plenty of room for everyone. 그래서 room이라는 것은 공간의 의미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충분한 공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conference room, plenty of room 이렇게 이제 함정을 만든 거고요. C. Here's putting up a notice. Here's putting up a notice. 자, put이라는 단어를 중복시켰는데 he's putting up a notice. 자, put up하고 뒤에 뭔가 붙일 만한 게 나오면은 어디다 이렇게 게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put up a poster. 포스터를 붙이거나 아니면 put up a notice 하면은 공지사항을 게재하다, 붙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역시 뭐 응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7문제는 잠시 후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Number 19. Don't forget to bring enough handouts to the meeting. Don't forget to bring enough handouts to the meeting. 자, don't forget to bring enough handouts to the meeting. 이렇게 이제 영국식 발음 나오고 있습니다. 자, don't forget to do something이란 표현, 그죠? 뭐 잊지 말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Don't forget to bring enough handouts to the meeting. 제 회의로 오는데 충분한 유인물을 챙겨서 와라, 가지고 와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Don't forget to bring enough handouts to the meeting.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당부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아니, 안 갖고 갈게요. 이런 건 뭐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A. It's in the conference room C. It's in the conference room C. It's in the conference room C. 자, 이거는 Where is the meeting going to be held? 이런 질문이면 되죠. 그러면 어느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자, 안 되고요. B. I called him, but he was out. 자, I called him, but he was out. 자,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는 나갔었다, 자리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안 되죠. 뭐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답이고. C. I've made enough copies. 이렇게
I've made enough copies. 자, I've made enough copies. 충분한 자, 뭐 복사를 다 해놨다. 그래서 알겠어요. 간접적으로 충분한 핸드아웃을 가져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C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Number 20 보죠. Number 20. What will be served at the reception this afternoon? What will be served at What will be served at 자, what will be served? 뭐가 제공될 것이냐 이거예요. What will be served at the reception this afternoon? 자, what will be served at the reception this afternoon? 자, 오후에 reception, 뭐 환영회, 축하 연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reception에서 어떤 것이 제공될 것입니까? 자, reception을 하면은 보통 그죠? 뭐 환영회든 어떤 축하 연회든 간에 간단한 먹을거리, 다과, 뭐 refreshments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뭐 재미난 표현을 하나 집어넣어드렸습니다. 암기해 보시죠. 토익이 아직 이게 기출에 나왔다? 아직은 아닌데 나올 수 있어요. A. Finger foods and beverages. 일단 beverage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염두에 푸셨으면 잘하셨고요. beverages. beverage 하면 음료죠. 음료하고 그 다음에 보통 스낵이라는 게 나와서 이 light snacks하고 beverages를 합쳐서 refreshments, 다과라고 하는데 그 앞에 해당되는 어구를 하나 챙겨가세요. Finger foods and 자, finger food입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보통 이렇게 reception 같은 데 갔을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거기 뭐 fork하고 knife하고 뭐 spoon이나 우리 같은 chopstick 같은 거를 이용해서 먹는 건 너무 거치장스럽죠. 간단한 다과도 그냥 손으로 집어 먹는 게 좋아요. 그렇게 손으로 쉽게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finger food라고 합니다. 챙겨가세요. finger foods and beverages. 자, 그래서 간단한 이제 음식, 그죠? 간단한 뭐 우리말로 하면 간식거리 이런 이제 그것하고 음료하고 제공이 될 것입니다. 답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B. The service here is very good. 자, the service here is very good. serving service 여기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비슷한 단어 발음의 발음 단어의 함정입니다. 오답이고 C. C번. I practiced my presentation. I practiced my presentation. I practiced my presentation. 네, 뭐 presentation 연습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presentation, reception 뒤에가 이제 rhyme을 이루는 그런 단어로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응답이 안 되겠죠? 오케이. Move on. 자, 다음 문제. Number 21. Number 21. 보죠. Why are you interviewing more candidates? Why are you interviewing more candidates? 자, why interviewing more candidates? Why are you 같은 것은 상대방과 얘기할 때 너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할 맥락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강조가 안 되죠. 얘기하다가 그럼 너는 뭐 그런 맥락이 되면 you가 강조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칭대명사는 강조가 안 되죠. 그래서 why are you 거의 안 들려요. 다시. Why are you interviewing more candidates? 자, 뒤에 이제 interviewing하고 more candidates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들리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성우분께서도. 자, 그래서 왜 더 많은 후보자를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사람 뽑는데 인터뷰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왜 더 후보자들을 더 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이유는 예상이 되죠. 들어보죠. A. I'd be happy to. 자, I'd be happy to.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기꺼이 더 많은 후보자를 인터뷰하겠습니다. 면접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유를 물었는데. B. The show has a viewing audience of 1 million. 자, The show has a viewing audience of 1 million. The show has viewing audience of 1 million. 100만 명의 viewing audience는 보는 청중이라는 얘기에서 시청자라는 뜻이에요. 그 show라는 것은 이제 TV 프로그램의 어떤 쇼, 뭐 퀴즈 쇼나 뭐 아니면은 뭐 그죠? 우리가 보통 뭐 리얼 무슨 뭐 프로그램 그죠? 예능 프로그램을 얘기할 때 그래서 리얼리티 쇼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 쇼가 100만 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쇼라는 얘기죠. 자, interviewing, viewing audience. 이제 발음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함정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C. C번에 I haven't found the right person yet. 됐죠. I haven't found the right person yet. 아직 딱 맞는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That's why I'm interviewing more candidates. 더 많은 후보자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매끄럽게 완성이 되는 거죠. 정답 C번이었네요. 자, again, number 22 보죠. Number 22. What is that beeping sound? What is that beeping sound? 자, what is that beeping sound? beeper. 요즘엔 쓰지 않습니다만 아주 예전에, 그죠? 한 20, 30년 전인가요? beep이라고 하는 이제 beeper, B-E-P라고 하면 그 beep라는 것이
삐 이런 소리죠. 명사가 되면. 그래서 beeping 사운드가 삐 하는 소리라는 어구예요. beeping sound.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What is that beeping sound? 그게 저 삐 소리가 뭐예요 도대체? 물어봤습니다. A. That means I have a voicemail. That means I have a voicemail. That means I have a voicemail. 됐죠? 자, 그 beeping 사운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음성 메시지가 이제 오면 아마도 이제 집에 있는 뭐 answering machine 같은 게 되겠습니다만 뿌삐 하고 소리가 났던 거죠. 자, A번 정답이었네요. 자, 그다음에 B. I haven't heard from her all week. 자, I haven't heard from her all week. 자, hear from somebody라고 하면은 뭐 somebody 뭐 회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구로부터 소식을 듣다 이런 얘기죠. 자, 뭐 한 주 내내 소식을 못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C. Sounds like a good idea. 자, sounds like a good idea. 뭐 사운드가 나오니까 이제 사운드가 또 나왔는데 자, 이건 뭐 상대방이 제안했을 때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라고 이제 답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오답을 소거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요. 23로 가보죠. Number 23. Let's get Dave to review this contract before it is finalized. 한 번 더. Let's get Dave to review this contract before it is finalized. 자, Let's get Dave to review this 자, let's get Dave to review. 그래서 이제 first name Dave가 들어가니까 좀 까다로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이름 아니지만. Let's get Dave to review this contract before it is finalized.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Let's get Dave to review this contract before it is finalized. 자, finalize라는 것은 마무리 짓다, 완결하다죠. 그러면 계약이 완결되기 전에 데이브를 시켜서 자, 이 계약서를 한번 검토하도록 합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랬더니 Let's get Dave to review this contract before it is finalized. 자, 그러니까 데이브가 뭐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죠. 이 사람을 시켜서 한번 그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A. 들어보죠. The view is breathtaking. The view is breathtaking. 이랍니다. breathtaking. 자, review, view. 또 이제 유사한 발음으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breathtaking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아름답거나 놀랍거나 해서 이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숨이 멎는 듯한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쓰죠. 그런 게 breathtaking이다. 숨을 가져갈 만큼, 뭐 말 그대로 그런 얘기니까요. 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광경 같은 걸 보고 the view is breathta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 됩니다. B. The decision is final. The decision is final. 자, 결정이 최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finalize에서 유사한 발음에 final 함정으로 만든 겁니다. 역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컨트랙트를 리뷰하도록 하자. finalize 되기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 finalize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자라는 제안이니까 그 결정은 final입니다. 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이 계약서의 결정 내용이다라고 단정 짓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위에 준 질문한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합시다라는 같이 제안을 했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스피커하고 리스너가 같이 아직 계약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서로 그걸 공유한 상태에서 얘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the decision이라는 게 계약서의 결정이라고 하면 뭐 리뷰 시키지 않고 아니다 이미 그거는 결정 그러니까 마무리가 된 것이니까 더 이상 뭐 리뷰할 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맥락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B번을 고민을 좀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C번에 C. I don't think we will have enough time. 이런 거는 특별히 뭐 다른 여지가 없죠. I don't think we will have enough time. I don't think we'll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짓기 전에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데이브를 시켜서 검토를 하게끔 하는 것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정답은 C번이 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세 개 중에 응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get somebody to do something이라는 표현도 잘 알아두시고요. 이게 뭐 RC에 가면은 to review에 이제 이게 뭐 review가 오냐, 뭐 to review가 오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빈출하는 문제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만 학교 시험에서 이게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get하고 사람하고 그 다음에 to do.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누구를 시켜서 뭐 하게끔 하다.
그러니까 사역 동사라는 문법 용어는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뭔가를 시켜서 하는 것인데 have나 make와 다르게 뒤에 원형 부정사라는 게 오지 않고 to 부정사라고 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거리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누구를 시켜서 하는데 그래서 get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좀 권위를 인정받는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데서 나온 문법수학들을 보면 어떻게 풀어놔요? persuade somebody to do something이라고 풀어놔요. 실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여 뭘 하게끔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make 다음에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 뭐 소위 원형 부정사라고 이제 문법용어로 하는 것이 나오면 그거는 설득의 과정이 없죠. 그냥 누구를 억지로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to가 빠져요. 단어가 to가 들어가 있어서 이 실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결정을 하게끔 하는 시간적인 심리적인 것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시키면 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have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이제 원형 부정사가 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make와는 억지로 뭘 시키다 이런 느낌보다는 have라는 것은 사회적인 계약.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뭘 시키거나 고용인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뭘 시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주로 또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2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풀면 자, 데이브를 좀 설득해가지고 얘가 계약서를 좀 검토하게끔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정확한 어감, 느낌을 좀 갖고 영어의 문장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서 문법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죠? 자, 24번 보죠. Number 24. Would you like to order a new keyboard with your new desktop computer? Would you like to order a new keyboard with your... 자, would you like to order a new keyboard? 새로운 키보드를 주문하시고 싶으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Would you like to order a new keyboard with your new desktop computer? 자, with your new desktop compu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스크탑 컴퓨터 아마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이 새로운 키보드도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건 뭐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A. I have an extra keyboard at home. 자, I have an extra keyboard at home. 집에 추가 키보드가 하나 더 있어요. 간접적으로 해서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는 얘기죠. 키보드를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다. 정답이 됐습니다. A번.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나온 단어하고 선택지에 동일한 단어가 나왔을 때는 100% 오답이 아니에요. 이게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한 90%가량이 오답인데 한 10% 조금 이제 오차 범위를 넓히면 한 15%까지는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의미를 파악해서 가는 걸로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토익의 뾰족한 비법만을 난 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알겠죠? B. I've never used one of these. 자, I've never used one of these.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내가 사용해본 적이 없어. 이것들 중에 뭐 하나 내가 이것들은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품에 대해서 아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용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C. 7번에 I am on the board of directors. 자, I'm on the board of directors. 자, board of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이렇게 뭐 영국, 미국 차이가 있는데 발음에 이사회죠. 이사회에 나는 멤버라는 거죠. 이사회에 전치사 on을 씁니다. on이라는 게 접초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축구팀 같은 경우에도 팀의 팀원을 볼 때 이렇게 주로 이렇게 딱 어떤 리스트, 종이 같은데 판 같은데 보잖아요. 거기에 딱 붙어 있다라고 해서 on the team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이제 이사회 같은데도 그런 것으로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딱 하나의 멤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을 씁니다, 전치사를. 그래서 I'm on the board of directors. 안 되죠. order, director, board, keyboard 뭐 이런 거지 발음이 비슷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Number 25. 자 25번. I cannot go to the staff meeting today. I cannot go to the staff meeting today. 자, I cannot go to the staff meeting today. 자, 이 평서문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화제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이거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part 2가 이렇게 단문만 딱 나오는 경우에 앞뒤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art 2를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 part 1을 딱 지나 part 2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런 근거는 주로 이제 현장에서 경험도 있지만 이 토목달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리거든요. 파트 2에 가면
뭐 해석하다가 막 선택지 올라오고 뭐 의미 파악이 잘 안 되고 그 이유를 잘 보시면 스크립트 상으로 봤을 때 특별히 긴 문장도 아니고 짧은 건데 모르는 단어도 없는데 이게 왜 해석이 안 될까?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시죠? 맥락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든지 우리가 뭘 듣기라면 맥락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토익이라는 시험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드느냐? 이렇게 앞뒤 정황이 없는 하나의 단문을 딱 알아들어라는 것이 듣기에 사실 유효하냐? 이런 질문이 생길만 하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여러분들이 학습자 입장에서 보통 우리가 뭐 한 문장만 딱 듣고 뭐 자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들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딱 취하게 되면 특별히 말하기라는 걸 봤을 때 이게 간접적으로 말하기를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그렇습니다. 항상 앞뒤 정황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원어민 만났는데 원어민이 excuse me 하고 바로 얘기를 툭 던지잖아요. 그럼 무슨 정황이 있어요? 아무 정황이 없어요. 아무 정황이 앞뒤 없이도 하나의 단문을 뚝 듣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파트 2의 의도는 3하고 4에 가면은 앞뒤 정황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듣고 이해를 해보라는 것이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짧은 하나의 문장을 그래서 뭐 받아 써보거나 듣자마자 바로 이해해보거나 이런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고 전반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할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질문을 또 역시 해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많은 또 학습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런 단문을 정말 우리가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트 2에서 오늘 어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질문과 그 다음에 답을 연결해서 많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회화에 이렇게 짧은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 토익에 나오는 것도 주로. 그리고 하나의 단문을 들을 때 순발력 있게 듣는 것. 여기에는 그러니까 앞뒤 정황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소리를 알아듣고 모든 음절의 소리를 다 알아듣지 않더라도 필요한 핵심 정보는 알아듣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회의 직원 회의 못 가요. 의도가 뭔지 어떻게 알아? 못 간다는데 뭐 어쩌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들어봐야 알아요. 화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나 오늘 못 가는데. 그러면 그래 오지 마. 그래 다음에 와라. 이런 걸 의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못 가니까 뭐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맥락이 많긴 하다. 이건 알아두시고 들어보시면 Where is it going to be held then? 자 그러면 어디에서 회의가 열리느냐 이거죠. Where is it going to be held then? 자 이건 안 되죠. 장소 변경에 관한 이야기가 앞서 나왔어야 연결이 되죠. 나온 회의 참석 못해였어요. 안 됩니다. B. I'll let you see my notes later. I'll let you see my notes later. I'll let you see my notes later. 나중에 내 notes를 이거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 노트겠죠. 뭐 의사록이라고 해서 minutes라는 표현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분할 때 minute 한 거 s 붙여서 minutes 하면 회의 의사록, 회의 내용을 적은 것 그런 의미도 토익에 등장한 어휘니 같이 알아두시고 뭐 노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나중에 내가 보도록 해줄게. 됐죠 그러면. 나 오늘 회의 참석 못해요. 그럼 내가 나중에 회의 내용 기록한 거 보여줄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을 들어봐야 말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평소는 이렇게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모든 소리를 알아듣고 의미 파악을 했음에도 이게 어떤 맥락에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것을 파악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질문만 들었을 때는. 평소만 들었을 때 선택지를 들음으로 완성된다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C. At the same time as always. At the same time as always. 항상 그런 것처럼 같은 시각에 열린다. 회의는. 자,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오답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죠. 자, 파트 2는 하여튼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파트 3, 4보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좀 긴 청취도 할 만한데 파트 2가 유난히 안 된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팁을 좀 드리면 어느 정도 청취력이 좀 갖춰줌에도 불구하고 파트가 유난히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훈련은 이렇게 이제 결론 그럼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저한테 들을 얘기가 그런 것이고 제가 강사 입장에서 자 매일매일 절대 하루도 거르지 말고 시험을 특히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일매일 한 세트를 풀어보세요. 30문제를 꼬박꼬박 자료는 어디에 내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교재가 있다 푸시면 되고 안 되면 토익 예세문제 특강에 거의 엄청나게 몇 년치 자료가 축적돼 있으니까 이거를 푸시면 됩니다. 2달치 합치면 한 세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30문제 한 세트를 만드셔서 쭉 한 번에 풀어보세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과 오답의 내용들을 눈으로 짜 나중에 뭐 청취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만 어떤 논리로 답이 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눈으로 봐서도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풀었던 오래된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혹은 토익 예세문제 특강에는 일부의 자료를 눈으로 보고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5분 정도의 시간에 빨리 속독해서 내가 파트 2를 풀어낼 수 있는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연습도 필요해요. 왜냐? 파트 2의 짧은 대화에 응답되는 이런 이제 논리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 접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 두 가지를 병행을 매일매일 다른 파트 공부하시면서 꼭 하루도 걸럼 없이 이렇게 조금 더 추가로 해주셔야 파트 2가 해결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좀 길었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 자, 그러면 잠시 좀 쉬시고요. 자, 3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